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종쌤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은 분도 있고 또 희망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 주부터 3월 31일 정도 되면은 각 대학별로 작년 논술이나 구술면접이나 이런 수시 모집에 관한 대학별 시험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수리논술 기출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됐었고 제가 이거 다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성대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계속 발표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나 기출문제 풀이 영상도 유튜브나 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논술 전형에 관한 얘기들은 2022학년도 기준이고요. 2023학년도는 4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해요. 자, 성균관대는 보통 크게 변화가 없다면 자연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개의 시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출문제로 공부할 때 3개의 시험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 2, 3교시는 학과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3개의 시험지는 자연 1보다는 자연 2가 조금 어렵고 자연 3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자연 3은 약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에다가 올해는 의학과도 자연 3에 포함되어져서 아마 시험을 치르게 될 거여서 자연 3의 난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 먼저 띡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는 자연계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수학 2문제하고 과학 1문제인데 여기 2문제니까 수능처럼 2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2문제 안에서 새끼 소문항이 있어요. 과학도 소문항이 한 문제당 3, 4개가 있고요. 그 소문항에 딸린 더 소문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이 60점에 2문제, 과학이 40점에 1문제고 시간 비중도 수학에 조금 더 소모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제가 죄송하게도 과학은 잘 몰라서 과학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봤거든요. 물화생지 선생님들께. 과학이 2등급 정도 나오면 과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균관대의 과거 기출문제들을 쭉 보면서 천천히 과학 논술은 준비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논술학원을 다닌다면 수학학원하고 과학학원 둘 다 다니기는 좀 벅차요. 그 정도로 과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요. 성균관대는 수리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한 장 정도 있어요. 보통 제시문이 가, 나,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가나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는 듯한 그런 개념과 정의들이 보통 써져 있고요. 다번 정도는 실제로 아래 문제 풀 때 필요한 함수나 혹은 뭐 숫자나 좌표나 이런 실제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정보는 아래에 딸려있는 소문항들의 전부 다 해당되는 정보인 거죠. 그런데 각 소문항에 딸려있는 뭐 예를 들면 A가 1이거나 이런 숫자 조건은 그 소문항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형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항상 문제가 무엇을 구하시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문제를 다 풀고 저한테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건 어떤 앞의 내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답만 문제 보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 이유를 따로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하는 과정에서 서술해 주시는 게 그 이유를 논하는 거라는 거죠.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문항의 구조는 성균관대는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소문항이 1, 2, 3, 4 이렇게 있다면 소문항 4번이 진짜 문제고 1번이 2번을 푸는 힌트, 3번을 푸는 힌트 이렇게 계단식으로 앞에 게 4번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길을 출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문항들이 각 소문항의 1, 2, 3번의 소문항의 결론을 이용하여 푸는 형식이어서 오히려 어쩔 때는 4번이 제일 쉬울 때도 있어요. 1, 2, 3번에서 얻어놓은 결론들을 가져다가 극한 같은 거 씌우라고 할 때는 4번이 그냥 제일 쉽죠.
대신 그건 1, 2, 3번을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일부 각 소문제가 독립적이에요. 그냥 문제 하나하나가 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앞에 문제랑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전형적으로 소문항 1번이 2번에 1번이 3번에 이렇게 다음 보기에 소문항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 풀어야 돼요. 결국은 성대는 1번, 2번, 3번을 못 풀면 4번을 푸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논술 문제의 특징은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논리적인 접근이 쉽다. 뭐 그렇다고 엄청 쉽다 이건 아니고 한 5년 전쯤에는 성대 시험이 정말 쉬웠거든요. 지금도 성균관대는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쉽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접선을 구하여라, 극점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런데 계산 과정이 그 뒤가 엄청 복잡하다. 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미분해서 그 식을 인수분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심지어는 저마저도요, 막 계산을 해보면서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풀고 나서 답지를 보면 맞아요. 아, 이럴 땐 되게 참 성대 문제는 그런 부분이 어렵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끈기 있게 공부해야 성대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특히 고1의 과정, 항등식, 인수분해, 근해공식, 나머지 정리 등 계산의 중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1의 과정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계산 중간 이후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정도 정리하시고 성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 시험지 3개에서 무엇을 주로 냈을까라는 것만 확인하고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부터 2020, 2021학년도 3개 학년도에 출제됐던 단원이나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수학에서는 평면좌표나 직선, 부채꼴 삼각형의 넓이, 다항식의 그래프와 실근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수식을 정리하거나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수학 2도 다항함수의 적분이나 접하는 상황, 그래프 개형인데 미적분에서 엄청 많이 3개년 정도 출제했어요. 2021학년도까지 해서는 미분의 골고루 모든 단원이 전부 다 출제가 됐었고요. 오히려 확통이나 기하는 성대는 완전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성균관대 시험 공부하면서 확통은 어떻게 해요? 기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의 간단한 특징, 평면곡선, 평면벡터의 계산법 이 정도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기하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원에서 혹은 저한테 오셔도 돼요. 저한테 오시면 딱 확통이나 기하에서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가끔씩 정리해 드리는 정도면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는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수능의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 공부를 하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기하 공부를 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확통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논술을 대비해서 자신의 수학 선택 과목이 아닌 걸 준비하는 건 효과적이진 않아요. 2022학년도 출제는 미적분하고 확통 기하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확통에서 간단하게 이게 경우의 수도 아니야. 근데 경우의 수는 고1에도 있는 거 아시죠? 고1에 경우의 수의 순열조합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세는 거 나왔고요. 아예 미적, 확통 기하를 통째로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학원, 수학2가 집중적으로 냈어요. 특히 수학2는 재작년까지는 미적분을 대신해서 미분의 여러 얘기들이 전부 다 싹 등장했습니다. 수원수투로 무게중심을 확 옮겼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수원수투만 낼 거냐? 그건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2014학년도부터 쭉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2, 3년 동안은 수열을 엄청 많이 냈다가 그 다음에는 도형을 엄청 냈다가 그 다음에는 미분을 냈다가 또 지금은 수학 원투를 냈으니까 어느 단원에서 많이 낸다? 이 단원이 성대의 빈출 과목이다? 이런 건 없어요. 성대 준비하실 때는 기하만 빼고
확통은 경우의 수랑 확률의 일부만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수학 2하고 미적분이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수학 1에서는 수열, 특히 도형과 연관지어진 수열 내기는 성균관대는 자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고요.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은 기하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거의 내지 않거나 내도 간단한 용어나 공식 정도만 낸다라는 거예요. 여담을 한두 마디 더 드리면, 성대가 성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논술 시험이 쉽다라고 했잖아요. 성균관대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성대 시험 어땠어? 그러면 시험이 쉬웠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논술은요, 시험이 쉬우면 합격 컷이 올라가고 시험이 어려우면 합격 컷이 내려가는 그냥 완벽한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 자체에 쉽고 어려움에 여러분이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리논술은 정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이 쉬우면 과정이 완벽해야 되고 시험이 어려우면 다소 과정이 미흡해도 정답에 이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가장 키가 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논술 공부를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대의 수리논술 포인트를 딱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고1의 수학 내용이 많이 출제되니까 아까 말했던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근해공식 등등을 잘 정리해둬야 한다. 정답의 과정이 상당히 지저분한 문제가 많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균관대 시험 문제 중에서는 딱 문제를 푸는 순간 이거 작년 연대 문제랑 비슷하네? 작년 연대 문제가 2차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서 2차 함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요. 성균관대나 연대나 한양대, 서강대가 제일 최상위의 경쟁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교의 문제들은 작년에 출제된 건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성대의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작년에 연대나 한양대나 서강대의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문제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대 논술의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준비된 대로 성대 기출문제를 풀이를 올릴 거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한 5, 6월에 마음의 준비나 실력의 준비가 되신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 저는 오늘 이후로 계속 성균관대, 단국대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대학 순으로 대학에 대한 논술 전형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꼭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